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궁민입니다. 정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심 판결 뒤 민주당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호를 보내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힐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봄맞이 할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봄 시즌 신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하는 상품을 내놓았고 대형마트들은 제철 먹거리와 생필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유럽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다시 금융권의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82억 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 시도하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전용 84평방미터 아파트가 3.3평방미터당 거래 가격이 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원 베일리 아파트 전용 면적 84평방미터가 지난 3월 70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전용 84평방미터 아파트가 70억 원을 넘은 거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서울 지역의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을 나오며 사필 귀정이라고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완벽무죄, 사필 귀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남은 재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정의가 바로잡힐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나머지 재판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기소된 사건이 불소추 특권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남아있어 향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소식입니다. 국내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봄맞이 할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오는 28일부터 4월 중순까지 정기 세일을 진행합니다. 주요 백화점들은 다양한 봄 시즌 신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하며 대형마트들은 제철 먹거리와 생필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패션, 스포츠, 아웃도어 신상품을 비롯해 와인, F&B, 피크닉 상품까지 최대 80% 할인하는 대규모 봄맞이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전점에서 스프링 세일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봄 기온 상승으로 인해 러닝과 나들이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러닝 상품 기획전, 러너스 위크를 운영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정기 세일인 신백 멤버스 페스타를 통해 봄, 여름 신상품 할인 행사를 엽니다. 현대백화점은 더 세일 행사를 통해 패션, 잡화, 스포츠 등 200여 개 브랜드의 시즌 신상품과 시즌 오프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합니다. 대형마트들도 일제히 봄맞이 할인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마트는 그룹 통합 쇼핑 축제, 랜더스 쇼핑 페스타를 내달 4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는 한편 오후 7시 이후 매장에서 15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임원이 만점을 지급하는 나이트 세일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롯데마트는 창립 27주년을 맞아 27일부터 2주간 땡큐절을 진행하며 온라인몰까지 포함한 최대 규모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반값 할인 품목을 50% 이상 확대하며 인기 상품군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홈플러스는 27일부터 창립 28주년 기념 세일인 홈플런의 3차 행사를 단행합니다. 현재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현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할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가전, 생활용품, 신선식품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처럼 올해 봄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야외 활동과 패션 관련 소비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봄맞이 할인 경쟁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으로 돌아갈지 주목됩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4월 2일부터 발효되며 3일부터 징수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도 큰 타격이 예상되며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용건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의 미국 수출 비중이 54%, 기아가 38%에 달하는 만큼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 멕시코, 캐나다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이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등 핵심 부품까지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기업은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해외 업체들의 미국 내 공장 확충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주요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본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등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역관세로 대응하면서 미국 현지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금융 소식입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82억 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전현직 직원들이 사모임을 통해 공모하며 대출을 승인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함께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부당대출은 IBK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사모임을 통해 유착관계를 맺고 7년간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부당대출 조직은 은행에서 퇴직한 A씨의 배우자가 은행에서 대출 심사역을 맡았고 심사역인 배우자, 입행 동기인 지점장과 심사센터장 등 총 28명과 공모해 785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당대출을 승인한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기업은행 점포 입점을 청탁한 대가로 고위 임원의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업은행의 한 지점팀장은 퇴직 직원의 요청에 따라 증빙 없이 7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은행은 이러한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된 것입니다. 금감원 보고를 담당하는 IBK은행의 해당 부서는 금융사고를 허위 축소 보고했으며 주요 관련자의 신분을 감추고 자체 조사 자료 271개 파일과 사내 메신저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IBK 기업은행 김성태 행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은 26일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국민과 고객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신속한 쇄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부당대출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삭제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금융권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전용 면적 84평방미터가 지난 3일 70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3.3평방미터 간 2억 원을 넘는 가격으로 84평방미터 아파트가 3.3평방미터당 2억 원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됐으며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당 매매가는 2억 600만 원에 달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서초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루어진 거래로 지난해 8월 같은 면적이 60억 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10억 원이 상승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점과 함께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역세권 아파트 가격도 비슷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 다시 허가구역을 확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시와 정부는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강남권 아파트 수요 분산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